텐베거는 10배 이상 상승한 주식을 말하지만 게임이나 엔터주, 바이오주들은 100배 이상 상승한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잘 만든 게임 하나로 게임주 1위로 올라섰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인 그룹을 탄생시키면서 엔터주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주는 K드라마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각광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100배 이상은커녕 10배거 주식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킹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적으로 많이 흥행을 한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방탄소년단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이 그 게임이나 그룹의 모든 수익이 그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은 텐베거 주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주들이 최근에는 또 하락을 많이 했는데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얻으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콘텐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콘텐츠주는 일단은 방송 광고가 많이 없어졌고, 저만 해도 사실 최근에는 공중파나 이런 데서 직접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고 OTT로 보고 있죠. 드라마 편성 자체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킹덤이나 더 글로리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넷플릭스에서 어떤 재산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제작사한테는 제작비와 마진 정도를 주고 실제로 대박이 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흥행에 실패했다고 쪽박이 나는 경우도 없어지긴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콘텐츠의 제작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만 예전에는 밤새워서 시간내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드라마 제작하던 것들이 어떤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켜지는 형태가 되면서 제작 일수도 좀 길어지고 정당한 임금을 못 받고 일하던 이쪽 종사자분들도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제작비 전체는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넷플릭스나 OTT에서 투자를 받아서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지만 웹툰 기반의 드라마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완성도나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들을 보면 대장주인 가장 시총이 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 레몽레인, 뉴나, 키스트, 펜 엔터테인먼트 전부 하락률이 상승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보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초록빛 미디어, 버키 스튜디오, IHQ 이런 종목들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나 콘텐츠주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화장품주들도 한 1, 2년 전에 상당히 중국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바닥을 쳤었지만 화장품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드라마 제작도 세계적인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 업종이 이미 죽은 어떤 제조업도 아니고 한국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죠. 이 주식도 지금은 한 1조 정도입니다. 한참 이제 2018년 이때 이제 상장되고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최고치를 찍었었던 게 12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3만 원, 3만 3천 원, 34,800원이죠.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이 모양이니까 뭐 다른 주식들도 다 그렇죠. 지금 가장 시총이 큰 것도 1조밖에 안 되니까 이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들은 뭐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이제 분석할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뭐 559억, 굉장히 작은 회사죠. 펜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뭐 드라마 제작사들하고 비슷하게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세계적으로 히트를 얻으면서 이때 많은 콘텐츠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이제 실적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가 이제 드러났죠.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뭐 전형적인 업종 자체가 우하향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주 같이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재료는 2025년 상반기에 방영될 예정인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아직 상영일이 결정된 건 아니고 연출이 김원석, 극본이 임상춘으로 되어 있죠. 펜 엔터테인먼트는 한류의 최초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겨울연가의 제작사입니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되고 많은 알만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2002년서부터 보면 겨울연가, 장밋빛 인생, 소문난 칠공주, 태양의 여자, 찬란한 유산. 이 당시에 이젠 방송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들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도 그게 모두 이제 제작사의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영화 제작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방송사들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은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해를 품은 달,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2014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킬미 힘이 풍문으로 들었소,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시청률이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쌈 마이 웨이, 동백꽃 필 무렵. 근데 이 동백꽃 필 무렵 이때까지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크게 반짝이는 워터멜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펜 엔터테인먼트는 과거가 더 좋은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삭 소가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가는 작품입니다. 일단 김원석 연출이, 그러니까 김원석 PD죠. 저는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좋은 극본이 첫 번째고 좋은 연출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좋은 배우겠죠. 근데 연출을 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찍은 PD입니다. 신데렐라 언니, 성균관 스캔들, 미생도 그렇고 시그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나이 아저씨. 아쌀 연대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시청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온 제작자인데, 연출가죠. PD인데 2025년 이제 넷플릭스 작품은 처음입니다. 주로 TVN 쪽의 작품을 많이 했고요. 폭삭 소가수다가 이렇게 19년도와 25년 사이에 텀이 상당히 되죠. 이런 경우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걸로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각오가 되어서 작품을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본은 임상춘 작가는 정식으로 드라마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독학으로 이제 드라마를 공부하신 분으로 되어 있죠. 이분도 이제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백기가 돌아왔다, 쌈 마이 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쌈 마이 웨이가 훨씬 좋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인지도는 동백꽃 필 무렵이 훨씬
좋겠죠. 근데 2019년에 동백꽃 필 무렵이 크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6년 동안 이제 방영의 기준으로는요 쭉 새로운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로는 김원석 PD나 임상춘 작가가 굉장히 뭐 6년 만에 준비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과 좋은 각오로 넷플릭스에 통하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인지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PD나 그 작가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를 보면 뭐 아이유와 박보검 그리고 이제 중년 이후부터는 문소리와 박해준 모두 좋은 배우들이죠. 특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아이유와 톱스타 중 톱스타인 박보검 씨가 이제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큰 작품이고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좋은 완성도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촬영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촬영 기간에 비해서는 방영일이 굉장히 뭐 1년 정도 뒤로 잡혀져 있죠. 펜엔터테인먼트의 재료에 따른 이제 전략을 보면은 52주 최저가 기록한 날이 8월 5일 종합주가지수 10% 폭락한 날이죠. 1810원 기준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일단은 2차적인 이벤트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출시일이 방영일이 이제 확정이 됐죠. 12월 26일로. 이때 어떤 전체적인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 방영일이 확정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때도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드라마가 쪽박이 되고 중박이 되고 대박이 날 경우인데 일단 가격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이것도 아마 그 턴키로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플러스 어떤 마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작비가 6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쪽박이 날 경우도 이제 그 펜 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적으로는 크게 뭐 타격을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가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이제 중박 정도 날 경우 아니면 대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먹혀들면은 뭐 시총은 1,30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 제작사가 그 드라마가 크게 흥을 해도 제작사의 그 실적으로 크게 잡히기는 어렵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사가 상장된 업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이정재 씨나 이런 출연 배우들의 소속사들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뭐 그런 현상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테마나 업종이란 게 실적에 꼭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보다 그때그때의 어떤 분위기나 그 인지도 상승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매매 전략은 52주 최저가 1810원이죠. 거기서 200원 이하에서는 이제 매수하는 전략. 9월 6일 현재로 보면은 201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봤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생각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잡았는데 이 전에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나 펜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어떤 이벤트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주식들이죠. 그리고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대세 하락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AI 전력주나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은 하락 조정의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주식들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전략, 그것도 시장이 나빠졌을 때나 아니면 3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거나 이렇게 주가가 한 단계 충격을 받을 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매수해 놓고 선취매를 하는 셈으로 매수를 해놓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의 그 방향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방영 기대감으로 이제 콘텐츠주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12월 초부터 중순까지겠죠. 12월 26일 날 방영을 하니까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그냥 상승이 저조하고 별로 약발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떤 테마나 업종이 움직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매도를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가
방영되고 이제 바로 봐야겠죠.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을 때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바로 이제 방영되는 날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의 어떤 리뷰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보고 바로 다음날 이제 이게 도저히 흥행할 것 같지가 않다 하면은 다음날 이제 시가에 매도하거나 그렇게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할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은 뭐 보유를 계속 해야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도 별로 뭐 콘텐츠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그 흥행과 상관이 없는 움직임이 되니까 팬 엔터테인먼트도 매도를 고려할 겁니다. 25년 이제 2025년에 이제 방영일이 확정되고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뭐 기대같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 하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중요한 건 이제 폭삭 소가수다. 첫 회 방송 시청한 후에 보유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고 매도할지 안 할지, 그리고 본인이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방영된 이후에 저녁 때 이제 리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리뷰들을 차근차근 보시고서 보유할지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매도해야 된다면 다음날 시가에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뭐 거의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팬엔터테인먼트 뭐 860주 거의 매수를 안 한 거죠. 펄어비스도 70주.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략대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포트를 이렇게 구성한 거는 뭐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죠. 이건 오히려 그 숏에 친 거랑 같은 의미니까요. 그리고 삼성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 이거는 원자재주니까 주식 상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인기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이 잔고가 없습니다. 이 주식들은 지금 하방 경직성이 있고 미래의 어떤 이벤트성 재료를 보유한 주식들을 선점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팬 엔터테인먼트나 펄어비스가 뭐 1억 정도가 넘어가게 매수를 했거나 천연가스도 꾸준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또 이벤트가 이제 방영일이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2나 이제 상영되면서 어떤 그 드라마가 히트치는 거랑 실제 그 콘텐츠주들의 그 상관계수가 없어지면 뭐 기대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 매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는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